네, 여러분. 20세기 미국 문학 중에서 해밍웨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밍웨이는 잘 아시다시피 그 노인과 바다, The Old Man and the Sea, 이 1952년 작품입니다. 바다라는 원소, 엘리먼트 같은 게 되겠죠. 그것과의 지난한 투쟁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익히 알려진 것이 For Whom the Bell Tolls입니다. 이 톨은요, 그냥 땡땡 울리는 종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울리는 종인 톨입니다.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죽음과 사랑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미국인들에게는 이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작가인데요. 남성적인 원리를 표상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냥, 전쟁, 투, 낚시 이런 거를 그 소재로 하여서요. 남성 주인공들이 여성 및 양성적 삶의 원리와 동떨어진 모종의 어떤 극한 상황에서 극기를 수행하고 전문적 기술을 동원해서 생존하는 모습, 그런 걸 그립니다. 이게 해밍웨이 소설에서 흔히 마주치는 주제들입니다. 이는 그의 소설의 본령이 삶의 적대적인 자연 또는 우주 이런 것과의 싸움에 맞선 어떤 영웅적인 더러는 이제 나약한 남성들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이런 것들을 인간의 원형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그 느낌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의 해밍웨이고요. 39년 시절. 그리고 키 웨스트에 있는 해밍웨이의 집입니다. 해밍웨이는 쿠바에도 일종의 이제 별장 같은 거를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소유의 이제 배도 있고 이랬었죠. 왼쪽에 보시는 것이 The Old Man and the Sea. 해밍웨이 문학적인 명성을 더 높여주고 그의 전체 작품을 새롭게 조명하도록 한 고전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내용이 작가의 개인적인 그 낚시의 경험들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전체가 이제 1000파운드 가량이 되는 그 도새치를 다 뜯기고는 절반만 남은 걸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요. 상어한테 이때의 경험이 이 올드맨 앤 씨에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스티븐 크레인 당시 그 다른 작가들 또 선배 작가들 하고 비슷하게 트웨인이라든지 스티븐 크레인, 드라이서, 싱클레어 루이스 이런 작가들은 저널리스트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저널리스트의 경험들이 작품 세계에도 많이 배어 있습니다. 해밍웨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소설가가 되기 전에 저널리스트로서의 삶을 시작을 했었죠. 이거는 꽤 오래된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 때에도 이게 이제 어떤 클래스 같은 거를 들으면서 잡지 편집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런 그 스쿨 액티비티 같은 걸 했었던 건 거죠. 고등학교를 떠나고 난 다음에 캔사스 시티 스타라고 하는 잡지에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뉴스페이퍼 같은 건데요. 거기에 이제 리포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있지는 않았지만 이 캔사스 시티 스타의 스타일 가이드를 자신의 글 쓰는 것의 어떤 기반으로 삼았는데요.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Use short sentences.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라. Use short first paragraphs. 예, 마찬가지로 짧은 패러그래프를 첫 번째로 써라. 그 다음에 vigorous English. 강인한 영어를 사용하여라. Be positive, not negative. 이런 적극성이랄까? 부정성을 배제한 방식의 글쓰기. 이런 것들이 해밍웨이가 지향한 그런 글쓰기였었습니다. 이걸 요약하여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드보일드 하면은 건조한, 강건한 여러 굉장히 뜻이 있습니다. 이 문자 그대로 보면은 보일 하면 끓이다는 건 거죠. 예, 끓여가지고 단단해진 계란 같은 거 삶을 때 단단해진 그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겉에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주고 뭔가 드라이한 느낌을 주고 앞에 자신의 글쓰기의 기반으로 삼은 짧은 문장 쓰기 등등등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이제 센시티브한 면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상처받기 쉬운 무른 속살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느낌도 줍니다. 사물에 대한 정확한 묘사를 추구하는 이 기법의 정신은 미사 여구 같은 거는 가능하면 배제합니다. 수사적 표현들을 절제하죠.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핵심, 그거를 최대한 묘사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같은 감정이랄까 설명 이런 것들은 배제하게 되고요. 행동과 사실들을 마치 무관심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충실하게 묘사하는 데에 주력하게 되죠. 무수한 모방자들을 만들어낸 이 서술 기법을 통해 해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도로 허무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극기적이고 변인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과거나 민주주의 같은 어떤 객관적인 이념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인으로서 삶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런 철저한 개인주의의 원리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그 인디언 캠프가 실려 있는 In Our Time, 우리 시대라고 하는 그 컬렉션입니다. 스토리 컬렉션이고요. 여기에서 인디언 캠프가 차지하는 역할이 이제 매우 중요하고 또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파리에서 처음에 발행이 되었고요. 초판본 표지입니다. 해밍웨이 자전적인 이야기이자 성장 소설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의사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나 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성인 세계의 폭력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밍웨이가 겪은 바 있고 또 자기의 작품 세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빌둥스로망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화자가 닉인데요. 닉이 성장하기까지 그의 눈에 비친 남성적인 일상의 폭력성, 전쟁으로 집약되는 어떤 죽음에 맞선 인간의 부조리한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작 소설의 첫 단편이 인디언 캠프입니다. 여기에서는 의사인 아버지를 따라 나선 어린 화자 닉이 무방비 상태에서 체험하는 출산 그리고 죽음에 엇갈리는 상황 그런 걸 그리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남성성이랄까 그리고 그 폭력성의 결합이 몰고 온 어떤 결과들을 향후에 어떤 결과들을 불러올 것인지를 다소는 불길하게 예감시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곧바로 작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되냐면요. At the lake shore. 호수, 이 쇼는 뭐 바다나 호수의 그 연안만이 되겠습니다. 호숫가에. There was another rowboat drawn up. rowboat 하면은 이 보트죠. 배를 노로 젓는 보트가 되겠고요. drawn up 하면은 draw의 이제 PP 꼴인데요. draw 하면은 뭐를 팽팽하게 당긴다 이런 말이고요. 여기에서는 밧줄 따위가 팽팽하게 쳐진 그러니까 배를 그 호숫가에 대놓고요. 떠내려가지 말라고 밧줄을 당겨 놓은 그런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묶어 놓은 또 하나의 노를 젓는 보트가 있었다. The two Indians stood waiting. 이 another boat라고 한 거는 이미 이제 아버지하고 이 어린 닉하고 이제 낚시하러 타고 온 배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찾으러 지금 온 겁니다. 의사를 찾으러 온 거죠. The two Indians stood waiting. 두 명이 기다리고 서 있었다. Nick and his father got in the stern of the boat. stern 하면은 배의 그 뒤쪽입니다. 선미, 고물이죠. 네, 올랐습니다. 그 배에. And the Indians shoved it off. shove 하면은 떼밀다인데요. 배를 밀어서 off는 붙어있는 걸 떨어뜨리는 건 거죠. 묶여있던 배를 밀어서 호수에 띄우는 장면입니다. 네, 밀어서 띄웠고요. One of them got in to row. 그들 중 한 사람이, 인디언 중에 한 사람이 배를 젓기 위해 탔다. Uncle George sat in the stern of the camp rowboat. 아버지하고 닉하고는요. 인디언들이 가져온 그 배를 탔고 삼촌 조지는 자기들이 원래 이제 타고 왔었던 그 캠프 로보트를 타고 갑니다. 두 배에 나눠 가지고 The young Indian shoved the camp boat off and got into row Uncle George. 다른 젊은 인디언이 캠프 보트를 마찬가지로 이제 밀어 가지고 띄웠고요. 그리고 엉클 조지를 노를 저어서 데려다주기 위해서 이제 그리로 탔습니다. The boat started off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They called the oarlocks of the other boat quite ahead of them in the mist. 닉은 들었다. oarlock 하면 o는 노란 말이죠. 락은 자물쇠 같은 모양인데요. 이거는 이제 U자형으로 생긴 배 옆에 노를 고정시키는 노거리, 노바지 있죠? 그걸 가리키고요. 그 다른 배의 다른 보트의 노바지 소리를 들었어요. 계속 이제 노를 저어가니까 어둠 속에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조용한 상태에서 노 젓는 소리를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안개가 이제 끼어 있습니다. 밤 안개가 끼어 있고요. 자기들 앞에 저 멀찍이에서 이 두 배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저 앞쪽 배에서 나는 소리를 들은 건 거죠. The Indians rowed with quick, choppy strokes. 인디언들은 저었습니다. 스트로크 하면은 노를 한 번 젓기라는 말인데요. 아니면 때리기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노를 젓는 거고요. 촉하면은 그 토막을 내다 아니면은 그렇게 난 토막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막 그 노를 젓는 행위 때문에 물결이 일렁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 물결이 이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퀵 빨리 일어요. 그러니까 빨리 물결이 일어나는 노젓기로 노를 저어갔다. 직역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Nick lay back with his father's arm around him. 닉은 뒤로 기대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with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with 목적어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구 같은 게 나오거나 뭐 ing, pp 나오거나 그런 구문의 변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버지의 팔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둘러져 있죠. 그러니까 애는 뒤쪽으로 기대고 아빠는 뒤에서 아이를 안쪽으로 팔로 감아서 안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버지한테 기대서 갑니다. 아직은 굉장히 이제 다정한 그런 모습이고요. 아이 니카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혼연일체 포근한 관계 이런 걸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It was cold on the water. 네, 이 물에 나서니 냉기가 돌았다. 추웠죠. The Indians who were rowing them. 네, 그들을 배를 저어서 태워주는 그 인디안은 was working very hard. 매우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But the other boat moved further ahead in the mist all the time. 앞서가는 다른 배가 더 빨리 앞쪽으로 갔죠. 안개 속에서. 문장들이 어때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앞에서 봐왔던 길고 이게 어디 가서 끝날지 알 길 없는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숨이 막히기도 하고 기기묘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괴로움을 많이 주던 그런 문장들이었는데요. 아주 간명하죠. 문장들이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달리 뭐 문장 구분 표시를 할 것도 없이 간단간단 지나갑니다. Where are we going, Dad? Nick asked. 간단한 대화들도 나와요. 진도 나가기 아주 좋게 말이죠. 어디로 가죠, 아빠? 닉이 묻습니다. Over to the Indian camp. 인디언 캠프로 간단다. There is an Indian lady very sick. 인디언 부인이 매우 아프다. 매우 아픈 인디언 부인이 있다. 이 말이죠. Oh, said Nick. Across the bay, they found the other boat beached. 지금 이제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편에는요. 베이는 아까 shore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강이나 아니 그 호수나 바다 그런 것에 많이 되겠습니다. 네, 저쪽 편에 they found the other boat. 이게 목적어고요. 이 beached가 목적보로 pp가 되겠습니다. 다른 배가 이 beach를요 동사로 쓰면은 배를 해변으로 끌어올리다 그런 말입니다. 네, 다른 배가 해변으로 끌어올려져 있는 걸 발견했다. Uncle George was smoking a cigar in the dark. 엉클 조지가 어둠 속에서 시가를 피고 있었다. The young Indian pulled the boat way up on the beach. 젊은 인디언이 보트를 끌어당겨서 way up, 저 위에, 어디로? on the beach. 네, 호숫가 위로다가 모래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면 안 떠내려갈 테니까요. Uncle George gave both the Indians cigars. 엉클 조지가 인디언 둘에게 이제 시가를 주었다. They walked up from the beach.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갑니다. 인디언 캠프까지 가야 되겠죠. 네, 그 호수의 이제 모래사장에서 through a meadow that was soaking wet with dew. 어디로 풀밭을 가로질러서 갑니다. 이 풀밭은 지금 아직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슬이 내려가지고 젖어 있습니다. 그걸 가로질러 갑니다. 누굴 따라가냐면 following the young Indian. 젊은 인디언을 따라갑니다. Who carried a lantern. 랜턴을 들고 앞장서서 가고 있는. Then they went into the woods.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and follow the trail. 트레일은 산길입니다. 등산로를 트레일이라고 하죠. They led to the logging road. 이 산길을 따라가니까 이제 숲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산길을 따라갑니다. 그 산길은 뭐로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은 logging road입니다. logging은 이제 나무를 벌채인데요. 나무를 베어내면 그걸 운반하기 위한 길이 있겠죠. 그게 이제 logging road입니다. 그 logging road는 다시 ran back into the hills. 네, 언덕으로 되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는 언덕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에 이르는 산길을 따라갔다. It was much lighter on the logging road as the timber was cut away on both sides. 네, 훨씬 좀 밝겠죠? 이 벌채용 길에는. 왜냐하면 목재들이 베어졌으니까 양쪽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막는 게 없으니까 조금 훤할 겁니다. The young Indian stopped and blew out his lantern. 그러니까 멈춰서 가지고 이제 랜턴 불을 껐고요. And they walked on. 계속해서 걸어갔다. along the road. 길을 따라서. 예, 혹시 여기 교재에 그 오식이 있는 게 있을까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They came around the bend. 네, 구분대를 돌아갔습니다. And a dog came out barking. 그러니 개가 짖으면서 나왔죠. Ahead were, 저 앞쪽에는 the lights of the shanties. shanty 하면은 오두막이고요. Y인데 I로 바뀌면서 ES 됐습니다. 네, Indian bark pillars lived. 인디언 나무 껍질을 벗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의 불들이 보였습니다. 저 앞에 있었다. 그러니까 목재를 가공하려면 일단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요. 그 벗기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고된 일이 될 테고 여전히 bark pillars convention이라고 이런 대회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베어내고 뭐 그걸 가공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행사를 하죠. 무슨 경기 대회라고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목재 통 같은 거를 호수에다 띄워놓고서 굴려가지고 서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도 있고 누가 빨리 베어내나 각종 그런 것들을 하죠. 여전히 합니다. 그 bark pillars convention 인터넷에 찾아보면 각종 그림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More dogs rushed out at them. 개들이 더 나왔고요. The two Indians sent them back to the shanties. 인디언들이 개들을 이제 오두막으로 돌려보냈다. In the shanty nearest the road. 길에 가장 가까운 오두막엔 there was a light in the window. 불이 켜져 있었죠. 창문으로 보입니다. An old woman stood in the doorway holding a lamp. 나이든 여인 하나가 문간에 램프를 들고는 서 있습니다. Inside on a wooden bunk. 안에 들어가니까 wooden bunk 위에는 lay a young Indian woman. 젊은 인디언 여인이 누워 있었다. 벙크는 산장 같은 데 가면은 그 나무로 된 침상 있죠. 대개는 2층으로 되어서 아래층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She had been trying to have her baby for 2 days. 이틀이나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All the old women in the camp had been helping her. 캠프의 인디언 마을에 있는 나이든 모든 여인들은 그녀를 돕고 있었다. The men had moved off up the road. 남자들은 저 위쪽으로 떨어져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앉아서는 담배를 피기 위해서 저리로 이제 올라간 상태입니다. Out of range of the noise she made. 지금 애를 낳으려고 하는 인디언 여인이 괴로우니까 이제 소리를 계속 내는데요. 그 소리 out of range니까 그 범위 바깥이죠. 소리가 안 나는 곳에서 담배를 피려고. She screamed. 네, 비명을 지릅니다. Just as Nick and the two Indians followed his father and Uncle George into the shanty. 닉과 2명의 인디안이 아버지와 엉클 조지를 따라서 샨티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을 지릅니다. She lay in the lower bunk. 아래쪽 침상의 아래쪽에 그녀는 누워 있죠. Very big under a quilt. 네, 이불 아래. 이때 빅은 아이 때문에 이제 몸이 배가 불러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배가 불러서 아래쪽에 누워 있습니다. Her head was turned to one side. 고개는 한쪽으로 돌려져 있죠. In the upper bunk.
침상의 위에는 노치가 됐고요. was a husband, 남편이 있습니다. He had cut his foot very badly. 발을 베었죠. with an axe, 도끼로. 3 days before, 3일 전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남편도. He was smoking a pipe.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The room smelled very bad. 방 안 공기가 아주 안 좋았죠. 냄새가. Nick's father ordered some water to be put on the stove. 닉의 아버지는 물 얼마간의 물이 스토브 위에 얹어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And while it was heating, 그리고 그게 데워지는 동안 he spoke to Nick, 닉에게 이야기했다. This lady is going to have a baby, Nick, he said.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중이야, Nick. I know, 알아요. You don't know, 넌 모른다. Listen to me, 내 말을 들어봐. What she is going through, 그녀가 겪게 될 것, 그것은 is called being in a labor. 산고라고 불린단다. The baby wants to be born. 아이는 태어나려고 하고 and she wants it to be born. 그녀 역시, 산모 역시 아이가 태어나는 걸 원하지. All her muscles are trying to get the baby born. 그녀의 모든 근육이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려고 애를 쓴단다. That is what is happening when she screams. 소리를 지를 때, 비명을 지를 때 일어나는 일. 그것이 바로 일어나는 일이다. 소리를 지를 때. I see, Nick said. Just then the woman cried out. 바로 그때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 Oh, Daddy, can't you give her something to make her stop screaming? asked Nick. 아빠. 그녀에게 뭘 줄 수 없어요. 뭐냐면은 make her stop screaming. 비명 지르는 걸 멈추게 할 뭔가를 줄 수가 없어요. No, I haven't any anesthetic. 근데 지금 마취제가 없는 거예요. His father said, but her screams are not important. 그런데 그녀의 비명은 중요하지 않단다. I don't hear them. 비명은 난 듣지 않아. Because they are not important. 비명 소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지. 네, 이런 대목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의사이기 때문에 냉철하고 정서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면도 있는데요. 이게 아이에게는 얼마나 적절한 건지 그리고 또 의사라고 할 때도 이게 어떤 태도의 의사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The husband in the upper bunk, 침상이 위에 있는 남편이 rolled over against the wall. 몸을 돌려서 굴려서 against 이건 뭘 향하여 대다 이런 말이죠. 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The woman in the kitchen, 부엌에 있는 여인이 motioned to the doctor, 의사에게 손짓으로 that the water was hot, 물이 뜨겁다는 걸 알렸습니다. motion하면 손짓으로 뭐 하다는 말이죠. Nick's father went into the kitchen. 닉의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and poured about half of the water out of a big kettle into a basin. 네, 큰 주전자로 이제 물을 데웠는데요. 그 물의 절반을 어디로? 네, 대야에다가 이제 붓습니다. Into the water left in the kettle. 그리고 이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 안에 he put several things. 집어넣었습니다. He unwrapped. 이게 지금 갖고 온 건 거죠. 급하게 이제 챙겨온 것들입니다. 손수건에서 풀어낸, 랩하면은 싼 건데 unwrap이니까 이제 풀어낸 거죠. 그 여러 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다. Those must boil. 이건 끓어야 된다. 소독해야 되니까요. He began. And he said, and began to scrub his hands. 그 다음에 자기 손도 깨끗하게 문질러 닦기 시작합니다. In the basin of hot water. 뜨거운 물 그 대야에다 부어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with a cake of soap he had brought in from the camp. 예, 이때 여기 캠프는 이제 낚시할 때 그 캠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장비들, 낚시에 필요한 거, 캠핑에 필요한 장비들을 놓고서 자주 가는 곳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거기에서 가져온 비누 조각으로 손을 깨끗이 이제 닦습니다. Nick watched his father's hands scrubbing each other with the soap. 아버지가 손 닦는 거를, 비누로 문질러 닦는 것을 꼼꼼히 봅니다.
While his father washed his hands very carefully and thoroughly, he talked. 아버지는 자기 손을 매우 주의 깊게 그리고 철저하게 닦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You see, Nick, babies are supposed to be born head first. 머리가 먼저 태어나도록 되어 있다. 아이들은. 그런데 sometimes they are not. 때로는 그렇지 않죠. When they are not, 그렇지 않으면 they make a lot of trouble for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 된다. 말썽이 된다. Maybe I have to operate this lady. 이 산모에게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 We'll know in a little while. 곧 알게 되겠지. When he was satisfied with his hand, 손이 이제 깨끗해지자, 그 닦은 것의 그 상태에 만족하자, he went in and went to work. 들어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애 낳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와주는 일을. Pull back the quilt, will you, George? 조지, 이불 좀 당겨서 벗겨주겠어? He said. I'd rather not touch it. 손은 깨끗이 닦은 상태니까 자기는 그거를 대면은 손 닦은 게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만지지 않는 게 좋겠어. Later, when he started to operate, 이후에 조금 있다가 수술을 시작할 때 Uncle George and the three Indian men held the woman still. 나머지 이제 Uncle George하고 3명의 인디안 남자들이 그 산모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았다. She bit Uncle George on the arm. 네, 괴로우니까 잡은 사람을 이제 물었죠. Uncle George의 팔을 물었습니다. And Uncle George said, "Them sco bit." sco는 북미 인디언 여성을 가리킵니다. 물려가지고 이제 화가 나서 아프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And the young Indian, 그 젊은 인디언이 Uncle George를 배에 태워가지고 온 그 젊은 인디언이 laughed at him. 그거 보고 이제 웃었다. Nick carried a basin for his father. 닉은 옆에서 거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따뜻한 물이 담긴 그 대를 잡고 있습니다. It all took a long time. 시간이 오래 걸렸죠. His father picked the baby up and slapped it to make it breathe and handed it to the old woman. 근데 아이를 드디어 이제 꺼냈습니다. 잡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때렸죠. 뭐 하기 위해서? Make it, 아이가 breathe, 숨 쉬도록 하기 위해서. 뭐 애 낳는 그 장면, 그 주변 광경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이든 여인에게 건네주었다. See, it's a boy, Nick. 사내 아이다, Nick. He said, How do you like being an intern? 인턴이 되고 보니 어때? 이 말인 거죠. 옆에서 지금 조수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요. 인턴의 이 이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입니다. Nick said, all right. He was looking away. 그런데 이제 닉은 이런 걸 다 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네, 멀찍이 시선을 돌립니다. So as not to see what his father was doing. 아버지가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네,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There, that gets it.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입니다. 뭐, 이거는 그냥 관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at gets it. 그래, 됐어.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게 그것을 잡았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걸렸어. 잡혔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리고는 그것을 뭔가를 이제 대야에다가 넣었다. Nick didn't look. 이게 아이가 지금 그 옆에서 보기가 보통 이런 때는 애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 의사는 대면하도록 일부러 지금 하는 면이 있습니다. Now, his father said, there's some stitches to put in. 스티치 하면은 바느질도 되고요. 땀, 한 땀 한 땀. 이거는 이제 꿰맨 한 땀 한 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ut in 하면은 넣다 삽입하다 이런 건데요. 끼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꿰매야 될 몇 방울이 있다는 거죠. 예, 몇 반을 꿰매야 된다. You can watch this or not. 너 이거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as you like. 너 좋을 대로. I'm going to sew up the incision I made. incision 하면은 절개한 그 부위를 가리키죠. 내가 절개한 데를 다
꿰맬 것이야. Nick did not watch. 닉은 보지 않았다. His curiosity had been gone for a long time. 호기심이 오래전에 달아났죠. His father finished and stood up. 아버지는 끝마치고 일어섰다. Uncle George and the three Indian men stood up. 나머지 옆에 거들던 사람들은 다 일어났습니다. Then Nick put the basin out in the kitchen. 닉은 그 세숫대야를 이제 가지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갖다 놨죠. Uncle George looked at his arm. 물렸잖아요. 아까 자기 팔을 봅니다. The young Indian smiled reminiscently. 젊은 인디안이 알겠다는 듯이 회상에 잠긴 듯이니까요. 왜 그랬는지 아니까 웃었다. I'll put some peroxide on that, George. 이거는 지금 물린 데를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소독약이죠. peroxide 하면 과산화수소니까요. 거기에다가 소독약을 발라야 되겠어. He bent over the Indian woman. 그리고 이제 인디언 여인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She was quiet now. 지금은 이제 quiet now, 조용합니다. And her eyes were closed. 눈은 감겨 있고요. She looked very pale. 창백해 보입니다. She did not know what had become of the baby or anything. 지금 뭐 정신이 없는 상태니까 아이에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대체 알지 못한다. I'll be back in the morning, the doctor said, standing up. 네, 아버지 의사는 말합니다.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요. The nurse should be here from St. Ignace by는 세인트 이그너스는 미시건주의 그 맥기네 카운티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변호사가 여기 와야 돼. 정오까지는. 그리고 she will bring every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가져올 거야. He was feeling exhausted and talkative as football players are in the dressing room after a game. 아버지는 지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의기양양한 기분을 느끼고 좀 수다스러운 기분을 느끼고 있다. 마치 뭐처럼 그러냐면은 풋볼 플레이어가 경기 뒤에 드레싱룸에서 뭐 오늘 경기 어땠어? 막 서로들 그래가면서 뭐 어깨를 쥐고 야, 너 굉장했어. 이런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막 이제 약간 수다스러운 기분이 드는 겁니다. That's one for the medical journal, George, he said. 아버지는 말합니다. 그거 의학 저널에나 들어갈 만한 그런 거라고 지금 말하죠. Doing cesarean with a jackknife. 이거는 지금 수술 도구가 없는 상태에서 잭나이프로 이거는 수술을 한 거잖아요.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꿰맨 것도 지금 낚시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한 거예요. sew it up 하면은 꿰매다는 말이고요. up은 보통 완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sit 하면은 앉다인데요. sit up 하면은 허리를 쭉 펴고 똑바로 앉는다는 말이고요. stand up 하면은 일어나는데요. 구부정한 게 아니라 쫙 일어나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다 기운다는 말이고요. 꿰맨다는 말이고. 뭘로 꿰매냐면은 9-foot tapered gut leaders. 이 리더 하면은 무슨 지도자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낚싯바늘을 매다는 그 줄, 그 목줄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요즘은 다 그 나일론 플라스틱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그 동물들 창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리고 처리를 하고 꽈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컷 리더라고 여기서 한 거고요. 그리고 고르지가 않고 테이퍼는 위는 가늘고 아래는 약간 두껍고 이런 게 이제 테이퍼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고통이 더 배가 됐을 수밖에 없었겠죠. Uncle George was standing against the wall. 엉클 조지는 벽에 기대에 서 있었다. Looking at his arm, 자기 팔을 바라보면서 You're a great man, all right, he said. 그래, 너는 위대한 사람이다. Ought to have a look at the proud father. 아버지, 자랑스러워할 아버지를 한번 봐야지. They are usually the worst sufferers in these little affairs. 이 작은 일들에 대개는 아버지들이 최악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옆에 이제 더 괴로워하고 사무 못지않게 괴로워한다는 건데 아버지의 말투는 이렇습니다. 이게 리틀은 아니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
이게 정상적으로 애 낳는 상황이 아니어서 little이 아닌데 이제 대체로 이렇습니다. The doctor said, I must say he took it all pretty quietly. 이렇게 말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긴 조용했다는 거죠. 여기에 애 아빠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조용하게 감당했다고 말해야 되겠는걸. He pulled back the blanket from the Indian said. 인디안의 그 위층에 침상 위층에 있는 인디안의 머리에서 담요를 이제 뒤로 벗겼습니다. His hand came away wet. 그런데 손이 뭔가 젖어서 아버지가 이제 그걸 만졌는데 아버지가 손이 다시 이제 손을 걷어들였더니 젖어 있었던 거예요. 좀 굉장히 불안한 뉘앙스입니다. He mounted on the edge of the lower bunk. 네, 침상 아래의 가장자리를 딛고서 일어났습니다. with 한 손에는 램프를 들고요. 그리고 들여다보았죠. The Indian lay with his face towards the wall. 이런 상황으로부터 못 견딘 듯이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는 게 앞에 있었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His throat had been cut from ear to ear. 목이 거의 이쪽 귀에서 저쪽 귀까지 다 이제 베어져 있습니다. The blood had flowed down into a pool. 끓인 피가 고였죠. 웅덩이 흘러내려가지고 피웅덩이가 되었습니다. Where his body sacked the bunk. 그 침상에 몸이 누우면은 그 이부자리는 데가 좀 약간 눌린 부분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부분으로 웅덩이가 이제 피가 이제 고이게 된 거죠. His head rested on his left arm. 그의 머리는 왼쪽 팔에 기대어져 있었다. The open razor lay edge up in the blanket. 열린 레이저 칼이 다리 위쪽으로 해서 담요 위에 있었다. Take me out of the shanty, George. 지금 사태의 심각한 거를 번개처럼 깨달은 겁니다. 닉을 오두막에서 데리고 나가게 조지. 아버지는 말했다. There was no need of that. 그럴 필요는 없었다. Nick, standing in the door of the kitchen. 부엌 문간에 서 있던 닉은 had a good view of the upper bunk. 위쪽 침상을 잘 보았다. When his father. 더군다나 이제 한 손에 아버지가 램프를 들고 든 채로 인디언의 머리를 뒤로 제끼는 바람에 그걸 다 본 건 거죠. It was just beginning to be daylight.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When they walked along the logging road back towards the lake. 호수를 향하여 그 벌채형으로 난 길을 따라서 다시 이제 되돌아갈 때 해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I'm terribly sorry I brought you along, Nicky. 자기 데려와가지고 지금 후회합니다. That said, his father. All his post-operative accelerations gone. operative 하면은 수술인데요. post니까 이후죠. 아까 경기 끝난 풋볼 선수들 그거 묘사 비유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수술 이후에 exhilaration 하면은 환희 이런 건데요. 그의 모든 기쁨, 환희가 모두 다 사라져 버렸다. It was an awful mess to put you through. 너에게 너를 거치게 하다는 거거든요. you를 put through, 뭐를 through 하게 하냐면은 이 끔찍한 엉망인 일입니다. 너를 이런 끔찍한 일을 겪도록 했구나. 그런 말이죠. 닉이 물어봅니다. Do ladies always have such a hard time having babies? 여자들은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되나요? Nick asked. No, that was very, very exceptional.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일이었단다. So why did he kill himself, Daddy? 계속 이제 애 낳는 그 장면도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참 충격적인 버거운 그런 건데 그 남편이 자꾸 각인이 됩니다. 왜 죽었나요? I don't know, Nick. He couldn't stand things, I guess.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게지. Do many men kill themselves, Daddy? 많은 남자들이 자살을 하나요? Not very many, Nick. 아주 많이는 아니란다. Do many women?
많은 여자들은 또 자살하나요? Hardly ever. 거의 아니지. 이 남성에 비해서는 덜 한다는, 훨씬 덜 한다는 얘기죠. 다시 물어요. 그런데 ever? 이때 ever는 하나도, 한 번도 이런 말이죠. 한 사람도 그러지 않은, 자살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yes. 아니, 그건 아니고, they do sometimes. 때때로 자살하기도 하지. 대리, yes. Where did Uncle George go? 그냥 이거는 이제 딴소리입니다. 예, 어디 갔죠? He will turn up alright. turn up 하면 뭐 나타나다. 뭐 곧 나타날 거야. It's dying hard, Daddy. 예, 자꾸 딴 얘기하다 다시 이 얘기로 물어봅니다. 아이에겐 이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죽는 건 어려워요, 아빠? No, I think it's pretty easy, Nick. It all depends. 아니, 그거는 아주 쉽단다. 상황에 달려있지. They were seated in the boat. 그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죠. 앉아 있습니다. Nick in the stern. 닉은 선미에 있고요. 아버지가 배를 졌습니다. The sun was coming up over the hills. 해가 언덕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 bass jumped. 농어가 뛰어올랐고요. Making a circle in the water. 물에 원을 만들면서. Nick trailed his hand in the water. 닉은 물속에 손을 넣고 트레일 하면 흔적을 남기는 거죠. 배가 지나가니까 그 자국을 남기는 거죠. 물속에 손을 넣고 흔적을 만들었다. It felt warm in the sharp chill of the morning. 아침에 날카로운 냉기에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In the early morning on the lake. 이른 아침, 네, 새벽이죠. 호수 위에 sitting in the stern of the boat. 배의 선미에 앉아서 with his father rowing. 아버지는 배를 젓고 있는 상태에서 he felt quite sure that he would never die. 그는 아주 확신한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자기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것은. 이거는 네, 이렇게 이제 스토리는 끝나는데요. 뭐 읽어보셨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장 속에 감정들이 매우 절대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여야 아이의 그 작은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오고 가는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심스러운 느낌을 갖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갔다가 자꾸 자신이 본 그 경험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고요. 이 마지막에 자기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어떤 확신, 이것도 실제로 그러한 확신이기보다는 지금 대면한 것들을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다운 소망, 이런 게 배어있는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 낳는 장면이 곧 죽음하고 밀착이 돼서 연결된 그런 경험이 아이에게는 이후로도 굉장히 큰 영향으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외부 세계의 폭력을 경험하는 최초의 순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런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요. 어린 닉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느껴지는 바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장한 닉이 나중에 세계대전의 참상과 그 진흙구렁 속의 죽음과 탄생, 이런 거를 닉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걸 미리 예시해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호흡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귀 기울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독자가 거친 숨을 내쉬어서는 작품이 하는 세밀한 호흡을 감지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Big Two-Hearted River 이런 경우도 보면은 이제 강 이름입니다. 두 개의 큰 가슴을 가진 강인데요. 보면은 진짜 다소가 아니라 굉장히 밋밋하고 지루하게 여겨집니다. 스토리가 없어요. 등장인물 하나. 그리고 짐을 지고서는 계속 산길을 갑니다. 거슬러 가서 계곡 저 위에까지 가서 텐트 캠프 하면서 낚시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이 거기에 이제 스며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과정이 마치 치유의 과정, 그 이전에 겪은 세상에서의 고통, 이런 것을 다스리거나 다독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발걸음, 치유의 과정으로 한 땀 한 땀 놓아가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마치 과거 경험의 모든 아물지 상처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해밍웨이의 문체가 주는 독특한 매력이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헐리우드의 허장성세에 익숙한 독자들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그 호흡과 리듬에 한번 맞춰보면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이 이제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하드보일드 스타일, 견고한 느낌을 주는 이 스타일에는 폭력적인 삶에 거친 단면의 마찰과 마모를 견뎌내는 방식, 그런 자구책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쪽은 어떻게 보면은 상처받은 속살들을 감추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해밍웨이의 짧은 단편 같이 봤는데요. 생각을 곰사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ndian Camp by Ernest Hemingway. At the lake shore there was another rowboat drawn up. The two Indians stood waiting. Nick and his father got in the stern of the boat, and the Indians shoved it off, and one of them got in to row. Uncle George sat in the stern of the camp rowboat. The young Indian shoved the camp boat off, and got in to row Uncle George. The two boats started off in the dark. Nick heard the oarlocks of the other boat quite a way ahead of them in the mist. The Indians rowed with quick, choppy strokes. Nick lay back with his father's arm around him. It was cold on the water. The Indian who was rowing them was working very hard, but the other boat moved further ahead in the mist all the time. "Where are we going, Dad?" Nick asked. "Over to the Indian camp. There is an Indian lady very sick." "Oh," said Nick. Across the bay they found the other boat beached. Uncle George was smoking a cigar in the dark. The young Indian pulled the boat way up on the beach. Uncle George gave both the Indians cigars. They walked up from the beach through a meadow that was soaking wet with dew, following the young Indian, who carried a lantern. Then they went into the woods and followed a trail that led to the logging road that ran back into the hills. It was much lighter on the logging road, as the timber was cut away on both sides. The young Indian stopped and blew out his lantern, and they all walked on along the road. They came around a bend, and a dog came out barking. Ahead were the lights of the shanties, where the Indian bark peelers lived. More dogs rushed out at them. The two Indians sent them back to the shanties. In the shanty nearest the road there was a light in the window. An old woman stood in the doorway, holding a lamp. Inside on a wooden bunk lay a young Indian woman. She had been trying to have her baby for 2 days. All the old women in the camp had been helping her. The men had moved off up the road to sit in the dark and smoke, out of range of the noise she made. She screamed just as Nick and the two Indians followed his father and Uncle George into the shanty. She lay in the lower bunk, very big under a quilt. Her head was turned to one side. In the upper bunk was her husband. He went with an axe 3 days before. He was smoking a pipe. The room smelled very bad. Nick's father ordered some water to be put on the stove, and while it was heating he spoke to Nick. "This lady is going to have a baby, Nick," he said. "I know," said Nick. "You don't know," said his father. "Listen to me. What she is going through is called being in labor. The baby wants to be born, and she wants it to be born. All her muscles are trying to get the baby born. That is what is happening when she screams." "I see," Nick said. Just then the woman cried out. "Oh, Daddy, can't you give her something to make her stop screaming?" asked Nick. "No, I haven't got any anesthetic," his father said, "but her screams are not important. I don't hear them because they are not important.
The husband in the upper bunk rolled over against the wall. The woman in the kitchen motioned to the doctor that the water was hot. Nick's father went into the kitchen and poured about half of the water out of the big kettle into a basin. Into the water left in the kettle he put several things he unwrapped from a handkerchief. "These must boil," he said, and began to scrub his hands in the basin of hot water with a cake of soap he had brought from the camp. Nick watched his father's hands scrubbing each other with the soap. While his father washed his hands very carefully and thoroughly, he talked. "You see, Nick, babies are supposed to be born head first, but sometimes they're not. When they're not, they make a lot of trouble for everybody. Maybe I'll have to operate on this lady. We'll know in a little while." When he was satisfied with his hands, he went in and went to work. "Pull back that quilt, will you, George?" he said. "I'd rather not touch it." Later, when he started to operate, Uncle George and 3 Indian men held the woman still. She bit Uncle George on the arm, and Uncle George said, "Damn squaw bitch," and the young Indian who had rowed Uncle George over laughed at him. Nick held the basin for his father. It all took a long time. His father picked the baby up and slapped it to make it breathe and handed it to the old woman. "See, it's a boy, Nick," he said. "How do you like being an intern?" Nick said, "All right." He was looking away so as not to see what his father was doing. "There, that gets it," said his father, and put something into the basin. Nick didn't look at it. "Now," his father said, "there's some stitches to put in. You can watch this or not, Nick, just as you like. I'm going to sew up the incision I made." Nick did not watch. His curiosity had been gone for a long time. His father finished and stood up. Uncle George and the 3 Indian men stood up. Nick put the basin out in the kitchen. Uncle George looked at his arm. The young Indian smiled reminiscently. "I'll put some peroxide on that, George," the doctor said. He bent over the Indian woman. She was quiet now, and her eyes were closed. She looked very pale. She did not know what had become of the baby or anything. "I'll be back in the morning," the doctor said, standing up. "The nurse should be here from St. Ignace by noon, and she'll bring everything we need." He was feeling exalted and talkative, as football players are in the dressing room after a game. "That's one for the medical journal, George," he said. "Doing a caesarean with a jackknife and sewing it up with 9-foot tapered gut leaders." Uncle George was standing against the wall, looking at his arm. "Oh, you're a great man, all right," he said. "Ought to have a look at the proud father. They're usually the worst sufferers in these little affairs," the doctor said. "I must say he took it all pretty quietly." He pulled back the blanket from the Indian's head. His hand came away, wet. He mounted on the edge of the lower bunk with the lamp in one hand and looked in. The Indian lay with his face toward the wall. His throat had been cut from ear to ear. The blood had flowed down into a pool where his body sagged the bunk. His head rested on his left arm. The open razor lay, edge up, in the blankets. "Take Nick out of the shanty, George," the doctor said. There was no need of that. Nick, standing in the door of the kitchen, had a good view of the upper bunk when his father, the lamp in one hand, tipped the Indian's head back. It was just beginning to be daylight when they walked along the logging road back towards the lake. "I'm terribly sorry I brought you along, Nicky," said his father, all his post-operative exhilaration gone. "It was an awful mess to put you through." "Do ladies always have such a hard time having babies?" Nick asked. "No, that was very, very exceptional." "Why did he kill himself, Daddy?" "I don't know, Nick. He couldn't stand things, I guess." "Do many men kill themselves, Daddy?" "Not very many, Nick." "Do many women?" "Hardly ever." "Don't they ever?" "Oh, yes, they do sometimes." "Daddy?" "Yes?" "Where did Uncle George go?" "He'll turn up all right." "Is dying hard, Daddy?" "No, I think it's pretty easy, Nick. It all depends."
They were seated in the boat, Nick in the stern, his father rowing. The sun was coming up over the hills. A bass jumped, making a circle in the water. Nick trailed his hand in the water. It felt warm in the sharp chill of the morning. In the early morning on the lake, sitting in the stern of the boat, with his father rowing, he felt quite sure that he would never die.